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오늘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의 동쪽 해안인 기장과 송정 그리고 도심 번화가인 점포동과 서면을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오전 일찍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에 탑승하여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경부선 고속철도는 대한민국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으로 서울과 부산 사이의 약 400km 거리를 2시간 30분대라는 획기적인 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열차는 한강을 건너 경기권의 광명과 평택, 충청권의 천안 아산과 대전을 거쳐 경상권의 동대구를 지나 남쪽으로 빠르게 질주합니다. 차창 밖 풍경은 서울의 고층 빌딩 숲에서 시작해 점차 넓은 평야지들을 지나 경상도 특유의 깊고 험준한 산세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KTX 내부에는 개별 전원 콘센트와 무선 인터넷, 그리고 간단한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 중에도 효율적인 휴식과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열차가 종착역인 부산역에 가까워질수록 금정산맥의 긴 터널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미리 보여주는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부산역 광장을 빠져나와 정면을 바라보면 붉은색 대형 조형물이 세워진 초량동 차이나타운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1884년 청나라 영사관이 설치된 것을 기점으로 화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거리로 부산의 근대 개항사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두 전문 노포인 마가만두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한국식 중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식사 메뉴를 일절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만두와 몇 가지 요리에만 집중하는 운영 철학 덕분에 만두의 품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대표 메뉴인 군만두는 피가 지나치게 두껍지 않으면서도 바닥은 튀기듯 바삭하게 구워내고 내부는 풍부한 육즙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 식감이 훌륭합니다. 찐만두 또한 피가 부드럽고 쫄깃하며 고기와 채소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신선한 오이 반찬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만두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줘서 전체적인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The doors are on your left. 컵 갖다 줄게. 컵 줄까요? 부산역에서 차량으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약 40분 정도를 달리면 기장군의 대변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전국 멸치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멸치 산지로 매년 봄이면 멸치 축제가 열릴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항구 중심가에는 멸치회와 멸치찌개, 멸치구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수십여 곳이 줄지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철이면 어선에서 갓 잡아 올린 멸치를 그늘에서 털어내는 어부들의 역동적인 작업 모습이 항구에 활기를 더합니다. 항구 주변 노점에서는 기장 미역과 다시마 등 품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건조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박한 어촌 마을의 정취와 진한 바다 내음이 공존하는 대변항은 기장 바다 여행의 소박한 매력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대변항 인근의 아담한 해안 마을인 연화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해산물 포장마차촌과 다양한 해산물로 유명하며 최근에는 바다 전망을 강조한 이색적인 대형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대폭 늘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기장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대게입니다. 잘 알지. 우리가 이걸 수입을 해가 그 인천이랑 소래.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엄마 아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기장시장과 그 일대의 식당들은 대게 유통이 매우 활발해서 1년 내내 수율이 좋은 신선한 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수조에서 직접 고른 게는 즉석에서 대형 찜기에 넣어서 조리되며 손님상이 오를 때는 각 부위별로 세밀하게 손질되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빡차게. 잘 익은 대게살은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식감을 선사합니다. 식사의 대미는 게 내장에 김가루와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고소하게 볶아낸 게딱지 볶음밥으로 장식합니다. 잊지 말고 꼭 드셔야 됩니다. 너무 잘 먹다. 전에가 내가 좀. 연화리 앞바다에 낮게 떠있는 작은 섬 죽도입니다. 기장군에 있는 유일한 섬으로 현재는 육지와 연결된 연죽교라는 보행 전용 다리를 통해서 도보로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섬 전체에 화살대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시리대라는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생을 해서 죽도라는 이름이 붙었고, 과거에는 동백나무 또한 무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만한 경사의 다리를 건너며 좌우로 시원하게 펼쳐진 기장 앞바다를 조망하면 일상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 주변은 거친 파도에 깎인 기암괴석과 맑은 바닷물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사진 촬영을 즐기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섬 내부의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돌며 바다 소리에 집중하면 부산의 도심과는 또 다른 고즈넉한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수심이 낮고 완만한 지형 때문에 일정한 파도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서핑의 발상지이자 성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뿐만 아니라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슈트를 갖춰 입고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변 뒤편으로 놓인 철길은 과거 동해남부선이 지나던 선로로 현재는 관광 명소인 해변 열차와 스카이 캡슐이 지나는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고와서 해안선을 따라 맨발로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고, 해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간식 트럭들은 송정 해변만의 독특하고 소박한 먹거리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구독, 좋아요. 모르는 거는 댓글 달아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좀 그렇다 아이가. 송정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달맞이길 언덕으로 이동합니다. 벚나무와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이 길은 부산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힙니다. 언덕 중턱의 릴러브 카페에서 잠시 휴식합니다. 이곳은 천연재료의 본연의 맛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수제 젤라또 전문점으로 계절 과일을 활용한 메뉴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고지대의 특권인 시원한 바다뷰를 감상하면서 달콤한 디저트로 여행의 피로를 잠시 잊어봅니다.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안 도심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본격적인 대교 드라이브 코스에 진입합니다.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는 다리는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을 잇는 광안대교입니다. 다이아몬드 브릿지라는 별칭을 가진 이 다리는 총 길이 7.42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층 현수교로 부산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광안대교는 상층과 하층이 구분된 복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상층부에서는 탁 트인 동해바다의 수평선과 함께 마천루가 밀집한 마린시티의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층부에서는 인접한 광안리 해변의 백사장과 도심의 야경을 보다 가까운 시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의 기능을 넘어서 강풍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진 설계가 적용된 현대 토목 기술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광안대교를 통과해 남구 신선대 부두 방면을 지나면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항대교는 총 길이 3,331m의 사장교로 해수면으로부터 약 60m 높이의 상판이 위치해 있어 대형 크루즈선이 다리 아래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서면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부인 부산항의 역동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두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과 오색 빛깔의 컨테이너 박스들, 그리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초대형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는 풍경은 무역 강국인 한국의 위상과 부산이라는 도시의 산업적 에너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교량의 세련된 조형미와 거친 항구 도시의 생동감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이 대교 드라이브 코스는 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인상적인 경로 중 하나입니다. 과거 각종 금속 가공업체와 공구 부품 상점들이 밀집해 있던 점포동 일대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트렌디한 감성의 카페 거리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건물 외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내부를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리모델링한 카페와 독립 소품샵들이 미로 같은 골목마다 숨어 있어서 탐방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칠링아웃샵은 엄청난 와인리스트와 그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식료품들을 큐레이팅하여 판매하는 편집샵 형태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자축할 와인을 고르며 여행자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봅니다. 거친 산업 현장의 과거와 세련된 예술적 감정이 공존하는 점포동은 오늘날 부산의 젊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최대 상권이자 교통과 상업의 심장부인 서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의 젊음의 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엄청난 인파로 늘 붐비며 부산의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밤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음식점과 개성 있는 주점, 그리고 거대한 지하상가와 대형 쇼핑몰이 밀집해 있어 부산의 최신 유행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화려한 조명들이 밤거리를 대낮처럼 밝히며 역동적인 도시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지점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이곳에서 여행 첫째 날의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화려한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가 내일 펼쳐질 2일차 여정을 위한 기쁜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부산 여행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는 기장 바다에서부터 서면의 밤거리까지 부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봤고요. 2일차 여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